자, 드디어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4시간이 됐습니다. 본업은 끝이 났고요. 지금이 한 5시 반 정도, 오후 5시 반 정도가 됐는데, 원래 요 한길치과가 저녁 7시에 마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2001년도 21년 전 일이고, 서서히 근무 시간에 줄어들더니만, 지금은 한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마치고,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8시까지 뭐 동영상 편집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뭐 저녁을 늦게 먹다 보니까 늘 잠도 늦게 자고 또 잠이 모자라고 그렇게 돼버리는데, 지금 이제 뭐 일주일에 지금 이제 이 만화도 한 장 그려서 해야 되고, 맛집 이야기도 올려야 되고, 여행 이야기도 올려야 되고, 또 블로그도 적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제 4가지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이 목요일이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되면 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 되면 또 일이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놀러 가기 전에 먼저 된 일들을 다 끝을 내는데, 이거 항상 이제 남들은 그냥 이 블로그나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놀다 와버리면 이게 끝인데, 저는 이제 하루 놀다 오면은 그 뭐라고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뒤에 남은 일이 일주일이 돼도 끝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 하여튼 열심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연휴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해놓고 비 오면 놀러 안 가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탱자와 언니들은 가족이 아닌 관계로 비가 와도 어떻게든 여행을 떠나기는 떠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상 숲길 산책이 가능한 밀양에 비가 내려도 할 짓이 제법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루 종일 흐리고 비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아침 8시쯤 화명동에서 밀양으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차를 세운 곳은 밀양 산해면 해바라기 꽃단지였습니다. 이미 해바라기는 시들어졌고 코스모스도 별 볼 게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나가는 동선상에 있어 그냥 차에서 내렸는데, 그래도 처음 온 곳이다 보니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날 마침 지난 토요일 황산공원 멤버들이 그대로 총출동을 했는데요. 여자 4명이 모였으니 지루할 틈이 없겠지요. 일단 산해면 해바라기 꽃단지는 그냥 한번 와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다시 차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원래 탱자가 오늘 주 목적지로 삼았던 산문송림을 생애 2번째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산문송림의 구절초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없지요. 하지만 구절초가 덜 피었다는 것을 탱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길 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날 멀리 가기도 그렇고, 비가 온다고 또 구절초가 안 피었다고 혼자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코나 후비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10월 중순쯤 되면 구절초가 만개하고 그때는 축제한다고 이 근처가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옆 동네 사는 것도 아니면서 2주 뒤에 여길 또 오기야 하겠습니까? 밀양 산문송림은 구절초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맹문동이 유명하다 해서 8월달에 한번 와봤었는데요. 꼭 맹문동이나 구절초가 없다고 하더라도 밀양강 옆에 있는 송림길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구경할 게 없다 보니 정자에 앉아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쉬다 왔는데요. 할머니들이라 해도 사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뒤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길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평안한 노후를 보내며 행복해하는 할머니들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 옆에 아파트 각자 한 채씩 사서 살까 하는 말들을 친구들이랑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두 탕을 뛰었으니 차 마시러 갈 타이밍인데 아직 찻집 오픈 시간이 안 되어서 탱자가 선택한 밀가든 옆에 있는 위양지를 또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만날 사람은 자꾸 만나게 되고 올 곳은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밀양을 지난 1년 동안 5번 온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때마다 위양지를 매번 오게 됩니다. 탱자도 여기를 오늘 또 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와도 되겠다 사실 싶었었는데 어거지로 네 번을 와도 또 좋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밀양 올 때마다 여기는 필수적으로 들러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좋네요.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같은 곳을 계속 오니 또 사진 찍는데 동영상 찍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도 이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한 시가 되어서 위양지 옆 밀가든을 찾았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봉감은 우리를 반겨주는데 아쉽게도 밀가든 카페는 우리를 반겨주질 않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올 때마다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운명적으로 혀돌군이 추천한 밀양 189 카페를 가보게 되는데요. 정말 멋졌던 카페 이야기와 맛집 이야기는 아쉽게도 다른 채널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탱자에 앉아서 보는 세계 일주 여행 채널이고 탱자에 산 넘고 물 건넌 맛집 찾으셔라는 맛집과 카페만 올리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뭐 하여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기분 좋은 탱자 앞에 난생 처음 보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탱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메밀꽃밭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비 맞으면서 쓰러진 해바라기, 드문드문 피담한 코스모스, 아직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구절초만 보게 되어서 좀 섭섭했는데 뜻밖의 명내 성지에 와서 메밀꽃과 대봉감나무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곳은 왜 인터넷 검색을 그렇게 했는데도 탱자가 못 찾아냈는지 모르겠네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색깔 꽃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명지 성지 순례를 마치고 난 뒤에 이쯤 되면 동기들이 이제 집에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운이 남았는지 뭐 하나 더 보고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카드, 바로 어제까지 코스모스 축제가 있었던 밀양 초동 영갓길이란 곳을 들렀습니다. 어제까지 축제라서 그런지 관광객이 제일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가는 길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고 끝없이 펼쳐진 코스모스 꽃길도 걸어보고 같이 간 효돌군이 안내한 멍 때리는 장소, 이름하여 멍타정이란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오늘 5번째 밀양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운전의 족쇄에서 벗어난 보살어정 따라다닌다고 수고 많았고, 피아노 현주쌤도 항상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임효돌군 오늘 운전도 하고 여행 가이드도 한다고 정말 고생했고 체력도 딸리는데 이틀 연차 같이 한 산소 같은 여자 영애쌤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밀양 여행할 때는 항상 임효돌군과 함께 하기로 도원 결의가 아닌 멍타정 결의를 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냈다. 그렇지. 예, 어떻습니까? 탱자의 5번째 밀양 이야기 좀 재미가 있었습니까? 뭐 좀 이렇게 쓸데없는 재미있는 이야기 줄이고 좀 짧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자, 금요일날 저녁 8시가 다 돼가는데 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줄이지 못해서 한 11분이나 이제 됐네. 이거 뭐 재미도 없고 지겨워갖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거 엔딩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없었으면 용서를 해 주시고요. 자, 내일 다시 토요일날 오후에 그 하만 뚝방길을 구경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일 이제 오랜만에 미모의 젊은 아가씨를 이제 2명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좀 재밌는 동영상이 만들어질란가 모르겠네. 뭐 미모의 젊은 아가씨라고 그래도 뭐 둘 나이를 합치니까 뭐 100살이 넘는 것 같으네. 하여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